오늘은 MX 타고 파리 가는 날, 날씨도 따끈하고. MX가 요즘 출퇴근으로 자꾸 추운 날에 출퇴근으로만 자꾸 타니까는 리튬이선 절 배터리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왠지 추운 날에 막 배터리가 길길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배터리 충전한다는 느낌으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식당에 꼬막 짬뽕이라는 걸 팔길래, 와, 저 제첩이랑 꼬막 개 좋아합니다. 먹으러 가보려고 나가는 중. 역시 스쿠터가 시내 같은 데서 편하게 타긴 정말 좋아요. 좀 이따가 이제 큰 도로 나가면 안 걸려 하겠지만, 그리고 장거리 타기에는 허리가 아파서 별로예요. 뭐야 이거, 차가 존나 움직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 막 귀신의 집 같은 데 가면 있는 눈 움직이는 모나리자 그림 같은 느낌인가? 이게 첫 주행 때는 보니까는 속도가 한 4, 50쯤 되면 바람 소리가 꽤 들렸거든요. 그래서 마이크에다가 좀 더 큰 방풍솜을 하나 더 씌웠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 이제 좀 속도 내는 곳으로 가면 이제 실드를 완전히 닫을 거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타고 설마 그 어디였더라? 남한산성 가는 길인가? 거기 가야 되나? 어우야, 아론! 하지만 나는 스쿠터를 타고 있지. 인사를 해주지 않을 거야. 하하! 스쿠터 타면 편한 점. 뒤에, 아니, 길 가다 다른 라이더를 만났을 때 인사 안 해도 된다. 개편함. 그리고 제 스쿠터는 탑박스 달려있거든요? 아마 배달로 볼 거야. 하하! 짜잔. 토시도 안 달고 배달하는 후적 배달원이 있다? 아이씨, 이거 노래 한국 반복이었네, 이거. 어, MX 계기판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 모르겠는데, 계기판 오른쪽에 게이지가 있거든요? 이게 연비 게이지예요. 졸라 쓸모없는 기능이지. 실시간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수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칸으로 나와서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수치인지 알 수가 없는데, 난 이거 만땅까지 가는 걸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만땅을 가는지 모르겠어. 제일 잘 나올 때가 4칸. 아마 시외국도에서 60이나 50 정도로 계속 크루징하고 내리막이면 한 5칸쯤 나오지 않을까. 이게 왜 쓸모없는 기능이냐면은, 아니 이거 보여줄 값에 차라리 RPM을 보여줘. 왜 스쿠터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거 무브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속도에 따라서 기어가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기어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신호 바뀌었을 때 노래 설정 바꿀라 했더만. 걸려라 걸려라 걸려라. 어쨌든 간에, 아이씨, 얘는 RPM 게이지가 따로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연비 게이지가 더 직관적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매뉴얼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는 연비 게이지보다는 RPM을 보고 운전을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정도 RPM을 쓰고 있다, 얘 최대 RPM 몇이니까 요 정도 오면은 전혀 무리 없이 타고 있는 거다, 낭낭하다, 아니면 이제 존나게 쥐어짜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대충 소리랑 엔진 돌아가는 소리랑 진동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썩었지. 만딱 나오긴 하네. 달리다 스로트 사살 났을 때. 호호, 호호호. 들어와, 들어와. 내 다음에 말이야. 허허, 못 들어온다. 허허.
스쿠터를 타고 달리면은 마음이 너무 편해. 뭐라고 해야 되지? 매뉴얼 바이크처럼 속도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는 스로틀 돌리는데 감는데 뭐 부담도 없고 막 존나게 감아봐야 이게 그냥 모드 스쿠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동기 125cc 스쿠터 뭐 티맥스 같은 것들은 스로틀 잘못 감으면 큰일 나겠죠? 얘는 뭐 빠지게 감아도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애초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운전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 앞에 차들이 뭐 비켜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을 낭낭하게 간다. 2차로로 간다. 그래서 끼어들 것 같으면은 속도 사람 늦춰주는데 애매하죠? 왠지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살짝 속도를 내줍시다. 그렇지. 쏘리하다 느려서. 내가 빨랐으면은 이미 비켜줬을 거야. 아니 배려를 할 필요도 없지. 느려 터진 놈들은 다 제끼고 나갔을 거니까. 어제 겁나 늦게 잤어요. 그 모니스타 새로 산 거 그거 뭐야 녹음을 하는데 아니 나 첫날에 MX 타고 녹음했을 때는 목소리가 진짜 깔끔하게 녹음이 됐는데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바람 소리가 섞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저거 뭐냐 650을 레저용으로 650을 탈 때만 되면 자꾸 뭐 소리가 이상하게 녹음되길래 그리고 사실 첫 그 센터 간다고 주행했을 때 말고는 또 이제 신형 모니스타 가지고 MX 탄 적도 없거든요. 그냥 구형 쓰던 걸로 그냥 딱 진짜 불박 용도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댕겼기 때문에 어쩐지 첫날에 비해서 자꾸 목소리가 막 드드득 하면서 깨지길래 왜 그럴까 하면서 이리저리 만져봤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녹음 영상 녹화 시 녹음 음질을 높음으로 하면 음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소리를 증폭시켜가지고 그냥 소리만 커지게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막 드드득 하고 깨지더라. 야 설정 바꿨다. 자석 어디 갔노 이거. 됐다. 그래가지고 야밤에 진짜 헬멧 썼다 벗었다 하면서 온갖 삽질을 다 했지. 진짜 이게 무슨 삽질인지. 야밤도 아니야 이거. 새벽 내도록 했어 씨부랄까. 저거 아침 6시인가 7시에 자가지고 지금 다리도 똑바로 못 나가다가 인제서 기어 나왔는데 원래 오늘 계획은 MX 충전발이 1시간 편도 1시간 정도 사뿐하게 갔다 왔다가 오후에 날 드시고 사람들 어디 놀러 많이 갈 때 나도 삽교 가가지고 속 편하게 노가리나 좀 까다가 집에 오려고 했는데 꼬라지 보니까 벌써 삽교 갔던 사람들은 다 집에 갔다. 야밤에 말이야 코너링도 똑바로 안 되는데 말이야 추워서 가긴 어딜 가. 어쨌든 오 할레이 이게 약간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유성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성님 영상이 재밌기 때문에 좀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영상은 고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어쨌든 보다 보면은 막 하면서 웃는 장면 있죠. 그거가 엄청 기억에 남는데 그 기분을 나도 가끔씩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럴 때 그냥 완전 유쾌해. 그냥 느려터진 125cc 스쿠터 타고 도로를 달리면은 그냥 뭔가 재밌다. 이제 멀리 가기 시작하면 좀 피곤해지는데 막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차들이 뭐 알아서 비켜가겠지 하면서 대충 1차선만 안 타면 되고 스로틀 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달리면은 꿀잼이에요. 근데 이 기름이 별로 없네. 큰일 났네. 얘는 기름통이 엄청 작거든요. 6.6리터인가? PCX보다 한 1리터 정도 작아요. 대충 PCX가 7점 몇이라고 알고 있는데 7.2인가 7.3인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름이 두 칸이다 그러면 한 2리터 조금 넘게 남았죠. 연비가 30 잘 달려야 30 나오니까
편도로 거기 가면 내가 가는 식당이 지금 50km 남았는데 가면은 기름이 별로 없겠다. 올 때 주유소 어딘가 찾아서 주유를 해야 되겠구나. MX 이거 쓸데없이 압축비가 높아가지고 뭐 사람들 압축비에 따라서 그 연료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고급류 넣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냥 기름통이 작으니까 돈이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급류 넣어요. 근데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지금 가는 식당이 어디쯤이더라. 이거 말티제 고개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 가지고 뭐 근처에 있는 주유소가 뭐 보험료 같은 거 취급하겠어. 기름 탱크에 저장된 지 엄청 오래된 썩은 기름만 아니기만을 바래야지. 이 뭐고 이거? 도로 위에 물이 있노? 무섭더라. 암만 기온이 영상이라지 뭐 요즘같이 추울 때 도로 위에 물 있으면 겁나게 무섭죠? 아 이거 진짜 상단한선 쪽으로 가야 되네. 아까 흑석산성이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그건 천안에 있는 곳이고 여기는 상당 삼성으로 가는 길이다. 아 속도 안 나온다. 하지만 겁나게 편안하고 재미있다. 이게 그냥 시내 한 30분 정도 거리 바리로 가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꾸준히 스로틀 어느 정도 감아줘야 배터리 충전이 되는데 시내에서 가다 서다 하면 별로 안 좋겠죠? 안 그래도 집 열선도 켜놓고 폰 충전도 꽂아놨는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편도 1시간 거리에 신호 거의 없이 그냥 쭉 달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물론 밥도 먹을 겸 밥 먹는 것 치고는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뭐 게으름 어디 가나 이거. 2시쯤 다 돼서 1시 30분인가 40분쯤 일하는데 뭐 이래저래 삽질하다 보니까 이래 되네. 오우 야 스쿨버스 안전운전. 스쿠터가 속도가 지금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는 차선 변경할 때가 참 거시기해요. 차들 쌩쌩 달릴 때 차선 변경은 하고 싶은데 뭔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하하 뒤에 열심히 따라오던 차 역시나 추월하죠? 그래 그래 너네가 알아서 제끼고 가. 난 느려. 애매한데 이럴 때가 애매하단 말이죠. 차선 변경을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사실 끝차선으로 달리면 더 좋았을 텐데 나중에 차선 변경할 때 좀 골 아픈 걸 생각을 해가지고 중간으로 달린 거예요. 뭐 다들 뭐 알아서 잘들 피해가니까 뭐 아이 뭐 답답할 새끼 이러면서 알아서 추월해가야지. 어쨌든 1차선은 아니잖아. 뭐 기름통이 두 칸 세 칸 왔다 갔다 하노 이거 뭐 할로 이거. 아, 그 키로수 보면 참 어메이징한 게 내가 12월 650화를 올해 6월 말쯤인가 사왔을 때 3,700인가 3,800km대였는데 벌써 18,000인가 19,000을 찍었고 MX는 16년 11월 30일에 비닐을 깠는데 아직도 17,000이 안 됐다. 16,800이다. 아, 레저 형이 어마무시하죠. 야 이거 가지고 여기 코너 올라가는 건 처음인데. 과연 MX에 엔젤 스쿠터 타이어를 달고 잘 탈 수 있을까요? 뭐 안되면 안 눕히면 되지 요즘 같은 날씨에. 근데 오르막이라 당장 속도부터 안 나온다. 나는 저속이니까 오른쪽으로 붙어줘야지.
이제 이쯤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배달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옷도 막 자켓 같은 거라든지 제대로 차고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인사해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되면 오히려 내가 난감하지. 나는 별로 인사할 생각이 없거든 지금. 어차피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해버린다? 야 근데 이거 쓱 버릇 나온다. 코너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스로트 감게 된다. 이건 어차피 내가 추월하기 힘들어요. 왜 얌전히 뒤에 따라가야 돼요. 낭낭하게 가자. 125의 눈물. 영혼의 풀스로틀 해봐야 오르막길에서 저런 조그만한 경차 하나 제끼기 힘들다. 아우 당연하지. 가격 차이가 얼만디. 쟤는 뭐 리터급이요. 나나나나나나나 아 너무나 재밌는 것. 이런 낭낭한 주행 오랜만이야. 너무 재밌어. 이거 각도가 영 이상하다. 이거 사실 주행 중에 각도 바꾸는 이거 미러 조작하는 건 정말 위험한 짓이지만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차들이 설 일이 별로 없죠. 날 좋을 땐 이런 데 놀러와서 산책해도 되겠다. 어차피 스쿠터 타고 올 때는 뭐 편안한 신발 신고 오거든요. 그 편안한 신발이 이거 포르마 머시기 방수 미들부츠. 숏부츠보다는 조금 목이 길고 롱부츠보다는 짧고 정강이 뽀사지는 거는 못 막아줄 것 같긴 한데 발목 돌아가는 것도 못 막아줄까 아마. 그래도 발이 막 찢어진다거나 하는 매우 잔인한 말이지만 그런 건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처음에 꽤 불편했어요. 나 어지간하면은 MX 탈 때에도 롱부츠를 신고 싶었는데 한번 롱부츠를 신고 MX를 타고 서울에 아는 라이더분 형님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왜 MX를 타고 갔냐면 MX에 이제 초보 때 잘 모를 때 LED를 갖다가 이제 센터에다가 신청을 해서 달았는데 내 돈 생돈 한 15만 원인가 주고 달았지. 내 돈. 어쨌든 그거를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이게 라이더로서 이제 뭐라 해야 되냐 놀러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커뮤니티 같은 것도 보다 보니까 LED에 대한 인식도 안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눈뽕이 너무 세요. 흰색 두 줄인데 나는 이제 나름 내 위치만 좀 파악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의도로 달았는데 이게 MX 리어 쪽 그 각도 때문에 뒷차 운전자한테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거야. 그것도 LED가 그냥 켜져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좀 티가 나게 하고 싶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평소에는 흰색 불빛인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빨간색이 된다던가 내가 이제 방향지 시등을 켜가지고 윙카가 깜빡거리면은 얘도 이제 따라서 그쪽 윙카 방향 따라서 이렇게 뭐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난다든지 하는 거를 바랬는데 생각외로 그게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많이 해본 센터 사장님도 혀를 내두르더라고. 도저히 이거 색깔까지는 원하는 대로 못 맞추고 이제 방향지 시등 켰을 때 깜빡이는 거 그거 하고 브레이크 잡았을 때 뭔가 주행 중이랑 다르게 해주는 거는 했는데 색깔을 못 맞춰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흰색 불빛이 번쩍번쩍거려요. 근데 그 주기가 너무 빠르고 불빛이 너무 세니까 내가 봐도 눈뽕이 장난 아니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뭐 조정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뜯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공부가 없지. 그래서 서울에 아는 아저씨 아는 형님네 집에 놀러를 갔다. 이걸 타고 청주에서 갔다. 뭐 평소에는 울산에서 청주도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롱부츠를 신고 갔다. 숏부츠가 좀 빈약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불안하다 보니까는 롱부츠를 신고 갔는데 MX 카울이죠. 스쿠터 특유의 그 발판 카울 거기가 신호대기 할 때마다 발에 엄청나게 걸려요. 타고 있을 때 발 모양이 발목이 아유 타고 있을 때 발목 조정이 안 되니까는 발목이 안 움직이니까는 탔을 때도 겁나 불편하고 막 그 롱부츠 특유의 그 밑창 그립이 안 나와가지고 발이 자꾸 헛돌아요. 뭐 미끄러져. 발판에서 빠져나가려 그래. 너무 위험하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쿠터는 미들부츠를 샀다.
그래가지고 이제 롱부츠를 좋아하는 또 다른 아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은 에잉 롱부츠가 아니란 이짓짓 하면서 놀리지만 정작 자기도 이 스쿠터 던져주면 롱부츠 절대 안 신을 거다. 발모가지 안 돌아가는 완전 통깁산 느낌을 느껴봐야 정신을 차리지. 신기하죠? 매뉴얼 바이크는 오히려 기어 조작도 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발을 쓰는 일이 스쿠터보다 훨씬 많은데 롱부츠 신고 잘도 움직이는데, 스쿠터 신고 딱히 하는 거라고는 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밖에 없는 그런 스쿠터인데 롱부츠가 더 불편해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근데 확실히 뭐야, 스쿠터 타고도 놀러 좀 다니고 요거 뭐야 매뉴얼 타고도 놀러 좀 댕기고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뭐 안전 장비가 뭐 안전에 과한 건 없다고 하지만 약간 차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울리는 옷들이 있어요. 레이싱 기어 같은, 그러니까 F차, R차, 그러니까 스포츠 바이크들 탈 때 입을 법한 옷들을 입고 스쿠터를 타면은 안전은 하겠죠. 안전은 하겠지. 근데 아까 롱부츠 얘기처럼 뭔가 그 용도에 안 맞아서 이질감이 들거나 오히려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불편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별로 안 이뻐. 사실 스쿠터는 클래식 바이크 같은 느낌으로다가 평상복을 이쁘장하게 차려입어야지 보기에도 좋은데 실제로 탈 때에도 편하고요. 뭐 그런 레이싱 기어를 입으면은 좀 좀 이상해. 물론 남이 그렇게 입고 왔다, 잘한다, 멋있다 하지만은 내가 입으면 왠지 좀 이거 좀 그거지. 방 안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나는데 그걸 잡으려고 탱크를 끌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물론 스쿠터라고 해서 사고 난다고 살살 다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속도가 제가 생각하건데 속도 한 40에서 60 이상이면은 어지간해서는 사고 나는 타입에 따라 가지고 그 정도가 조금 더 경미하다 뿐이지, 그 정도 속도 이상 올라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달리다가 40으로 달리다가 전봇대 때려박았다, 60으로 달리다가 전봇대에 때려박았다, 120으로 달리다가 전봇대에 때려박았다. 뭐 그 당연히 그 다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 다치는 양상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스쿠터 탈 때도 보호 장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라이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고, 뭐 스쿠터 타는데 헬멧이랑 이런 거만 있으면 되지. 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라이더 분들 중에서도 그냥 R3나 뭐 미들급 뭐 F차 이런 것들 탈 때에는 그냥 시내에서 그냥 장갑 없이 타도 되지 않느냐, 손가락 추우니까 장갑 끼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대천댐에서 그 비 온 다음 날인가, 아직 땅이 완전 다 마르진 않았는데 그런 날에 대천댐에서 650R 타고 코너 돌다가 약간 슬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속도가 한 20인가 30인가. 그것보다 조금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R3 타는 감각으로 타다가 아무래도 얘가 출력도 좀 있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밖으로 좀 많이 밀려나서 차선 안쪽은 깔끔했는데 차선 바깥쪽에는 이제 젖은 흙이나 그 풀떼기들을 갖다가 이제 쓸어서 그렇게 밀어놨단 말이에요, 차선 바깥으로. 그거를 밟아버린 거지. 그러면 바로 깨끗 하고 돌아갔는데 그때에도 보호 장비들이 갈린 거를 보면은 장갑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등에 프로텍터나 이런 부분들이 꽤 티가 나게, 좀 보면은 티가 날 정도로 갈렸어요. 아마 그래도 손은 이게 순식간에 자빠져서 끌리다가 바로 멈췄기 때문에 탈출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멈췄는데, 그래서 핸들을 잡고 있어서 손이 땅에 덜 닿은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등 부분 프로텍터라든지 하는 부분이 땅에 쓸린 흔적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진짜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고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든 도로 상태가 예측을 못해서 그렇든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태라서 그렇든 아니면 이제 남이 와서 때려박든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장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스쿠터 타고 낭낭하게 다닌다고 해서 보호장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사이클링 장갑 같은 것들 중에도 약간 하드한 프로텍터가 들어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와, 아저씨들 짱.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라도 하면 좀 덜 다치지 않나. 실제로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은 뭐 슬립했어요, 개꿍했어요 라든지 꽤 올라오는 편인데, 특히나 요즘 같은 계절에 슬립글이 많죠. 그래서 보다 보면은 대다수 다친 사람들은 다들 장비를 안 차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는 다 찼는데 유독 그 부위를 안 찼는데 그 부위가 막 다치고, 와 진짜 이런 데 나오면 인사해주죠. 아저씨들이 인사를 받아주죠. 아까 할리 아저씨들 같은 경우도 약간 코너 진입이라서 무겁고 이러니까 운전에 집중하느라 그랬나고. 근데 그래도 마지막 아저씨는 고개를 까딱까딱 해줬어요. 라이더의 점, 뭐랄까, 이런데 나와서 내가 먼저 인사하면 이제 얘는 배달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아니면 배달이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백이랑 바이크에 뭐 관심이 있거나 로망이 있거나 라이더를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 오우야, 존나 멋있다. 오우야. 우와, 와, 캐남에 박스를 달았어. 3박스였던 것 같은데 짱이야. 저런 거 생각도 못했네. 캐남은 왜 트렁크가 없을까? 앞만 봐도 차처럼 생겼는데 그 덩치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순정으로 대형 박스처럼 이렇게 아예 모듈을 만들어서 트렁크 형식으로 해주면은 저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스쿠터의 장점, 속도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사할 때도 정말 편안하다. 핸들이 가볍기 때문에 카운터 스티어링을 피치 못할 경우엔 반대쪽 손으로도 할 수 있다. 얘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왼쪽으로 구분기를 갈 때는 왼쪽 손을 밀어야 되잖아요. 그게 카운터 스티어링인데, 근데 이렇게 한쪽 손이 뭔가 방금 같이 인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내가 이제 좀 이놈을 타고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오른손으로 살짝 당겨서 할 수는 있다. 근데 물론 그거는 진짜 위험한 방법입니다. 이거 미는 거랑 당기는 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같은 정도로 밀거나 당겼다고 생각하지만, 당기는 거는 그 힘을 주는 내가 뭐 물리적인 이런 거는 모르지만 실제로 해봤을 때 가진 느낌은 완전 다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야, 시도짱. 미는 거는 순간적으로 밀면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걸 봤을 때 밀면은 미는 힘에 의해서 핸들이 살짝 돌아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해요. 왠지 그거를 계속 꾸준히 잡고 있으면 계속 꾸준히 눕게 되는 거지.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눕는 속도나 각도가 이제 어느 정도 딱 그게 되는 거고 잡히는 건데, 당기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퀴 그냥 획 돌아가 버려요. 획 돌아가고 거기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잡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런 건 잘 모르지만은 느낌상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위험했어요. 앞바퀴 털리는 거를 갖다가 내가 내 스스로 일부러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핸들이 워낙 가벼워서 정말 힘을 살짝만 주면 약간 내가 왼손을 미는 것처럼 오른손을 살짝 당겨가지고 이 조향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해요. 하지는 별로 안 하는 게 좋지만, 정말 해보고 싶다면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해보십시오. 슈그만. 핸들 털리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갖다가 알게 될 겁니다. 랄랄랄랄라. 아니 이게 650을 탈 때는 운전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런 도로에서도 사실 말하기가 꽤나 힘들었는데, 뭐랄까, 말하려고 하는 내용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저기도 오토바이가 있네? 뭐지? 스쿠터? 장 보러 왔나? 어쨌든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막 정리가 잘 안 되고,
아무래도 딴짓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딴짓하면서 전화하는 것처럼. 운전 중에 전화하면은 운전이 집중하기 힘들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처럼 말이 구조적으로 잘 짜여서 나오질 않아요. 이거 뭐 내가 막 그 약간 언어 발달 장애가 있네 싶을 정도로 말을 갖다가 병신같이 하게 되는데 스쿠터는 그게 좀 덜해요. 조작하기 그만큼 편하다는 소리지. 이 열선 장갑은 안 켜고 그림만 켰더니 손가락 끝이 시려운데 이거 어쩌 집에 갈 때는 켜야 되나? 장갑이 얘는 가격이 25만원 돈 정도 하는데 배터리랑 뭐 충전기 등등 다 포함해서 근데 설치 공인 포함해가지고 14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 열선 그립에 비하면 발열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사용의 편리성이라든지 하는 거에서 약간 그런 면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리고 배터리식이다 보니까는 사용 시간에도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지간히 추울 때 아니면 잘 안 키려고 합니다. 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좀 무계획으로 발휘를 다니다 보니까는 나갈 때는 뭐 어떻게 나가더라도 돌아올 때는 야밤에 돌아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는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옛날에 R3 탈 때 옛날 동 이제 한 1년 전이고 R3 탈 때 하도 그런 짓을 많이 해서 이제는 좀 그겁니다. 몸으로 최대한 버티다가 집에 올 때 이제 여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풀로 키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어쨌든 그래서 방한 장비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가락 쪽은 내가 이 바이크를 정말 잠깐 파고 탈 생각이 아니라면은 열선 그립 먼저 달아라. 뭐 잠깐 타고 팔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바이크에다가 뭔가 하기 아깝다고 생각이 되면은 열선 장갑을 사십시오. 근데 사실 열선 장갑 사는 것보다 토시 끼는 게 효과는 더 좋습니다. 가성비 차이 엄청나죠? 토시 한 게 얼마나 한다고? 비싸봐야 만원에서 2만원 하겠죠? 진짜 토시가 짱입니다. 배달하는 분들이 토시에다가 비닐 씌우고 댕기는 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딴 게 필요가 없어. 그러고 그냥 얇은 장갑 하나 끼면 끝났지 뭐.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이런 데선 차들이 뒤에 따라 붙으면 살짝 좀 미안하긴 하네. 저거 으앙. 오호 깜짝아. 아저씨 뭐 차 고장났어요. 왜 그렇게 천천히 다니세요? 그리고 차선 들어오는 것도 너무 천천히 들어가서 나는 택시들처럼 차선 밟고 가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차선 밟는갑다 생각하고 들어갈래 했는데 그냥 그 상태로 천천히 들어오네. 그래서 운전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된다. 방금 같은 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스로틀을 막 감았으면 이게 원동기 스쿠터가 아니라 매뉴얼 바이크라서 힘이 충분했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겠죠. 방금은 MX가 나를 살려준 거예요. 어허, MX 고맙다. 내 목숨값 싸다. 오우, 연비 4칸. 예, 요즘 맨날 출퇴근만 하다 보니까 진짜 연비도 썩 안 좋아지고 그랬는데 사실 좀 마음이 아팠는데 겨울이 돼가지고 추워지니까 시동이 막 잘 안 걸려서 막 낑낑낑거리는 게 아니 이거 바이크 오래 잘 관리한 사람들은 진짜 키로수도 막 진짜 10만도 넘기고, 물론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러는데 나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애가 벌써부터 이러는 걸까. 아니 사실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날씨도 진짜 막 영하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출근할 때에는 영하대로 떨어지는 게다가 지금 산지 부품들이 이제 3년이 넘어가는 부품들이 대다수 이제 얘 자리를 얘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갈아치우는 게 맞지 맞는데 오늘 또 출발할 때 기온이 대충 5도인가 7도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결게 되던 셀이 오늘은 또 힘차게 돌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배터리가 지금 뭐 전압이나 이런 게 약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테스터기를 안 물려본 나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배터리는 아직 짱짱한데 그냥 단순히 그냥 뒤지게 추워가지고 지심을 못 내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배터리 충전 발휘한답시고 쇠가 빠지게 달려놓고 내일 출근할 때 시동 거는데 아침에 하하 너무 추워요 하면서 깽깽거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충전 발휘는 없다. 왜냐 존나 춥고 귀찮으니까. 뭐랄까 얘는 역시 시내를 타야 돼. 지금 탄지 몇 분 지났지? 한 20분 됐나? 30분쯤 된 것 같은데 엉덩이가 슬슬 아파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푸시트도 그냥 그대로 씌워놓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구만. 푸시트 특징 여름에 시원하다 끝. 그런가? 사실 이 푸시트를 바이크 산지 MS 산지 얼마 안 돼서부터 바로 달고 다녀가지고 벗겨본 적이 없어요. 이거 벗기면은 좀 따신가? 근데 아마 겨울에는 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왜 차도 한 가지 여름에 딱 타면은 덥고 겨울에 타면 춥잖아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차의 그 방풍 성능이랑 공조기 성능으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타고 치는 거지. 근데 얘도 이거 사자마자는 아니고 푸시트를 산지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사지 싶은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순정 시트를 달고 다녔거든요. 그때도 여름에는 앉으면 겁나 뜨거웠어. 막 불알이 뭐 어우야 이거 뭐 계란 후라이 뭐 뚝딱 케찹이랑 바빠온나 이러면서 그 정도였는데 푸시트로 달고 나니까 좀 덜하다. 겨울에는 앉았을 때에도 엉덩이에 닿는 면적이 좀 작으니까 시트에 바로 앉는 것보다 덜 차갑지 않을까. 물론 달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 메시 금은방 사이로 바람이 송송송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착석감이 썩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는 엉덩이의 쿠션감이 상당합니다. 순정 시트보다 아마 엉덩이가 덜 아프지 않을까. 근데도 한 3, 40분 타면 엉덩이가 아파요. 그리고 제가 뭐 이게 다리를 쭉 펼 수가 없어요. MX에 앉았을 때 시트가 중간에 보면은 운전자 좌석이랑 그 다음에 이제 동승자 좌석이랑 약간 구분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시트에 굴곡이 좀 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엉덩이를 빼기가 힘들어요. 한 빼보긴 했어요. 시야가 엄청 높아져요. 그러고 자세가 좀 이상해져. 내가 다리가 좀 더 길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게중심이 높아지니까 차가 잘 눕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별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휙휙 누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좀 불안한 점이 있어요. 약간 그거지. 12R 650R 같은 무게중심이 잡혀있는 차를 타다가 R6 같은 걸 타면 대충 비스무리한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R6가 무게중심이 엄청나게 위에 쏠려있죠? 한번 시승도 아니고 그냥 착석만 해봤는데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야 이거 그냥 시내발에 할 걸 그랬다. 이게 자세가 뭐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할 텐데 어쨌든 저는 R3나 12R 650R 타는 것보다 MX가 더 불편해요. 그래서 진짜 짐을 옮겨야 될 때, 출퇴근할 때 박스가 있으니까 탑박스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내려서 자리를 비울 때 헬멧이라든지 하는 헬멧이나 장갑 같은 것들 보관할 공간이 꼭 필요하다 이럴 때가 MX가 좋긴 한데 그 이외에는 모든 면에서 단점이에요. 뭐 연비 빼고 약간 자세가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춥기도 650R 타는 것보다 훨씬 춥고 속도는 650R이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도 650R이 훨씬 덜 추워요. 약간 스포츠성이 강하다 보니까는 아드레날린이 분출돼서 운전하는데 집중해서 뭐 추위를 덜 느끼는 것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체감은 그렇다.
얘가 치마카울이라고 해야 되나? 저 언더 보는 류는 치마카울이 있죠? 그게 바람을 막아주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다리를 타고 막 무릎, 허벅지 이런 데로 바람이 올라와요. 그래서 별로 따시진 않아. 아주 썩었어. 저거 뭐야? 물 얼었어. 개 무섭네. 저 위에 올라가서 바이크 타고 달리면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자연사인가 하는 그거냐? 물이 흐르는 쪽은 그래도 안 얼었는데 댐 같은 걸로 묶여있는 부분은 얼었네. 어쩐지 뒤지게 춥더라. 뒤에서 따라오던 차 결국 추월하죠? 하하, 그러니까 미리 추월하지 그랬어. 이게 스쿠터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씩 기이한 현상들을 보곤 합니다. 지금 저 차가 저를 추월해 가면서 예전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게 가끔씩 뒤에서 다가가면은 헤드라이트만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 운전자들이 이게 매뉴얼 바이크인지 스쿠터인지 분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건 내가 봐도 그래요. 뒤에서 따라오면은 얘가 스쿠터인지 매뉴얼인지 분간이 안 가요. 물론 뭐 스쿠터도 그마다 급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앞에 가던 운전자들이 비켜주는 경우가 요즘 가끔 있어요. 이 스포츠 바이크인 줄 알고 다들 속도가 빠르고 막 추월해 가려고 하는데, 그거 차라리 자기가 비켜주는 게 안전하고 속편하지, 얘네가 막 자기 추월하려고 이렇게 와리가리 치면은 위험할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비켜주는 운전자들이 요즘 꽤 있는데, 이게 뒤에서 스쿠터 타고 가다 보면은 그냥 비켜줄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스쿠터 탈 때 1차선 어지간하면 잘 안 탑니다. 이 앞에 가고 있는 차량 운전자들의 쓰잘데기 없는 그 운전에 집중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내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달립니다. 어쨌든 간에 다들 자기의 어떤 제 적정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달리기 때문에 그냥 내 편한 대로 갑니다. 그래도 약간 시내라도 약간 좀 그 통행이 어느 정도 빠른 곳 있죠. 아까 같이 외곽도로 나가려고 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대로인데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차들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1차로 안 탑니다. 차가 항상 밀리고 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곳, 그런 데서는 내가 갈 차선에 맞춰가지고, 내가 갈 방향에 맞춰가지고 차선을 고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얘기하던 중에 저 앞에 가는 저걸 뭐라고 해야 되냐, 승합차라고 하던가, 승합차가 저를 추월해 가는데, 이게 스쿠터 타다 보면 저런 거를 좀 많이 봐요. 얘가 덩치가 작으니까 차들처럼 확실하게 추월하고 난 다음에 차선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지나가면서 차선을 바꾸는 거야. 처음에는 보고 화도 많이 나고 막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내 승용차 앞에 주댕이가 본네트라든지 하는 부분이 앞으로 길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띄우고 차선 변경하는 거랑, 내가 지금 이렇게 차체 자체가 작은데 저 정도 거리 두고 변경하는 거랑, 어찌 보면 저게 지금 방금 같은 거리는 꽤 안전한 거리였어요. 속도도 자기가 제 속도를 인지하고, 그러니까 저 운전자가 제 속도를 인지하고 훨씬 빠르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딱 봐도 내가 가속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거는 이제 운전의 판단에 따라 달린 건데, 저렇게 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운전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실 별로 크게 문제는 없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화도 안 나고. 왜냐?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내가 매뉴얼 바이크를 탈 때 나도 모르게 저런 식으로 차선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놀라겠죠. 왜냐하면은 승용차 운전자들은 당연히 승용차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정도 거리에서 차선 변경을 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하거든. 근데 나는 내가 당연히 그 차의 속도도 인지했고, 내 속도도 지금 내가 조절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문제없이
차상 변경을 하는데 뒤에 오는 사람은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들어오는 것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다. 와, 아까 출발할 때 연비 5판 되고 막 완당되고 하는 거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내리막길에서 아마 이게 실제 속도 한 60좀 될 거야. 맞네, 50분에.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스로틀 살살 감고 있으니까는 풀까지 올라갔어. 하! 연비가, 순간 연비가. 원동기 스쿠터는 연비 DDR 하는 맛으로 타는 거죠. 와, 내가 이렇게 안전주행을 잘해요. 연비를 잘 뽑아요. 내 엔진은 정말 가혹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하는 그런 느낌. 어째 내비 찍을 땐 1시간이라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시간 보면 또 1시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참 이게 놀라웠지. 매뉴얼 바이크 타고 이런 도로 같은 데에서는 진짜 죽어라 싸제끼면은 조금 빨리 도착하긴 하는데 그거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띡 해봐야 뭐 내려서 담배 한 대 더 필 정도의 시간 차이?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이런 거 타고 있을 땐 MX 같은 거 타고 있을 땐 그래 역시 가속하면 안 돼 낭낭하게 풍경도 즐기고 지금같이 뭔가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음 그게 바로 라이딩이지. 이지로를 떨다가 매뉴얼 바이크 타면 씨발 그런 게 아닌데 빨리 존나 달려야지 이러면서 존나게 쏘는 거지. 운전하는데 집중을 하고 약간의 어떤 그런 차종 자체의 특징의 차이가 아닐까. 근데 제가 고백이랑 스쿠터만 타봤기 때문에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고백이 스쿠터를 타면은 내나 족바 땡길까? 근데 아무래도 주행하는데 신경 쓰이는 점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이제 발도 시렵다. 롱부츠 신고 매뉴얼 바이크 탈 때는 발도 안 시렸거든요. 이게 뭐 엔지니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엔지니어 때문은 아닐까요. 이게 어지간하면은 엔지니어리 시내 같은 데에서 서행이나 아니면은 신호대기 같은 걸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게 아무리 진짜 막 타 죽을 것 같이 쌓여 있어도 가을 날씨에 한 2, 3초 달리면 다 날아가요. 뭐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 5초? 여름이면 잘 모르긴 하겠다. 여름에는 뭐 도착했을 때 막 땅에 쩔어 있는 거 보면 잘 안 날아가긴 하겠죠. 예. 햇빛을 받아서 생기는 그 기운 자체가 뜨거워진 것도 있고. 근데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진짜 2, 3초면 열이 다 날아가요. 근데 롱부츠 신고 매뉴얼 바이크 타고 이렇게 주행을 하면은 발가락이 애지간하면은 별로 안 시려워요. 근데 MX는 진짜 겁나 시려워요. 이게 부츠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나름 방풍 부츠거든요. 방수 방풍. 그런 거 치고 이게 차종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부츠를 신고 650을 타보고 싶진 않고 절대로. 저는 슈퍼 그 쫄보기 때문에 롱부츠 안 신으면 안 탑니다. 아 근데 가끔 정말 가끔 그 쇼포츠 신고 탈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세차하러 갈 때. 롱부츠 신고 세차하러 가면 세차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세차를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뭐 바닥이 미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저거 뭐야 논슬립 패드, 구두용 논슬립 패드를 대놨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발모가지가 굽혀져야지 뭐 쭈그려가지고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나도 모르는 새에 누가 젤리로 뭔가를 날려놨네. 뭐 그냥 또 아는 사람이 보내 하트 똥 이런 거겠지. 뿌직 뿌직. 근데 15km 남았다. 거의 다 와가죠? 근데 MX 그러니까 원동기 스쿠터 타고 있으면 이 15km가 15km 같이 안 느껴져요. 약간 아직도 억겁의 세월을 더 끝없는 이 길을 달려야지 도착할 것 같은 그런 기분. 내가 아마 이 길을 예전에 울산에서 청주 왔다 갔다 할 때 이 길을 꽤 와봤지 싶은데 MX 타고 뭔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 길을 이렇게 여유롭게 느릿느릿하게 시골길을 산골길 달리는 정치. 바이크를 자전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출퇴근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고르게 된 덕분에 바이크를 입문을 하긴 했는데 진짜 그거에 그때 자전거를 잘못 골랐던 나 자신의 선택에 진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 원래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주말만 되면은 친구들하고 뭐 PC방에 틀어박혀갖고 게임하고 가성비 충, 뭐 밥도 뭐 비싼 거 이런 거 잘 안 먹고 뭐 대충 그냥 세 명이서 뭐 고기 먹고 하는데 뭐 5만 원에서 뭐 6만 원 사이로 해결한다는 거는 뭐 예지간하죠. 술도 안 먹어요. 게임하는데 집중 안 되거든. 술 먹으면. 예전에 노래방에 더 자주 갔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울산에 살 때는 딱 진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불알 친구들하고 진짜 부동산 게임만 했어. 근데 그 게임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진짜 스트레스만 너무 받습니다. 뭐 대전형식 게임이든 뭐 파티를 짜서 던전을 공략하는 게임이든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골이니까 저런 걸 좀 잘 보고 다녀야겠죠. 큰 길이 아니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 뭐 저는 중독이라고 말하는 걸 진짜 싫어하긴 하는데 제 그때 당시의 생활을 보면 거의 이제 중독이에요.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진짜 그런 어떤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갖다가 경계해야 한다. 내 인생이 게임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셨는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물론 이제 저는 그런 말 겁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인생의 어떤 뭐 과오나 뭐 단점, 흑역사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취미생활로서 즐기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커트라인을 정하기가 애매해요. 과연 건전한 취미생활인가 아닌가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흔히들 일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 만나고 술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스포츠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PC방에 가서 스타나 롤 같이 다 같이 즐기는 그런 게임들을 한두 시간 딱 깔끔하게 하고 아 재밌다 이러면서 끄고 나가는 거, 그게 아마 이상적인 취미생활의 그 범주가 아닐까. 이런 길은 잘못 서 있으면 차가 와서 때려 박을 수도 있으니까 주변을 살피고 위험하지 않다 싶으면은 신호를 까는 게 나아. 저런 식으로 다른 차들이 이렇게 뭐지 신호 대기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 이제 준법 정신을 발휘해야겠죠. 이런 데는 이제 세우는 거지. 뒤에 다른 차도 오고 있고. 왜냐면 저런 데는 진짜 아까 같은 곳은 그늘 아래라 가지고 조그만한 바이크 한 대가 그냥 서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뭐 야간이면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아니 헤드라이트란다 저거 뭐야 그 브레이크 등, 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니까. 근데 바이크는 별로 밝지 않아서. 아니 잠깐만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었는데 또 이걸 이렇게 넘어간다고? 어쨌든 아까 하고 있던 그 게임이랑 관련된 이야기는 꽤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그렇게 주구장창 죽어라 게임만 하던 제가 게임을 접을 수 있게 해준 게 바이크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MX를 처음에 출퇴근으로 탈 때는 그냥 아 뭐 편하다, 자전거처럼 힘들게 페달 안 밟아도 되고, 그냥 다만 한 가지 이제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막 언덕배기 이런 곳도 이제 출퇴근할 때 내가 갈 수 있고 건강해지는 거는 좋았는데 그게 이제 다시 원래대로 약골이 되는 건 조금 아쉬웠는데 정말 편안하고 확실히 어딘가 이동을 하고 뭔가 장을 봐온다든지 할 때 정말 편안해졌어요. 뭐 시장 같은 데 내가 뭐 잘 가는 건 아니지만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콜라라든지 간식거리 이런 거 사올 때에도 자전거로는 그거 하기 힘들죠. 뭐 예를 들면 콜라나 이런 음료 같으니까 마실 것들은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자전거 가지고 그 운반하기는 꽤 힘들어요. 물론 스쿠터라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 출렁거리는 것들이 막 이제 탑박스 같은 데에서 굴러 댕긴다거나 물이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하면은 무게중심이 바뀌어서 순식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고장만 다른 음식물들 뭐 다른 것들 다른 짐들하고 같이 잘 껴가지고 고정만 잘하면은 정말 편하게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스쿠터 연비도 정말 죽여주죠. 차랑 비교도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소나타 3 탈 때는
그때 당시 유가가 비싸긴 했는데 울산에서 부산에 어디더라? 광안대교 쪽에 친구 원룸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찍고 김해 이제 제 대학교 다닐 때 다니는 원룸 그 있던 원룸 거기 찍으면은 5만 원이 훅 날아가요. 편도 5만 원, 3만 원인가? 3만 원이라 쳐도 진짜 어마무시한 돈인 것 같아요. 연비가 진짜 안 나왔어. 뭐 오래된 차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스쿠터는 연비도 좋고 유지 관리 비용도 싸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자전거랑은 또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딱히 막 재미있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냥 이동하는데 걷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 이동 수단으로서 일종의 승용차를 고르고 타듯이 그런 느낌으로다가 탔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오토바이 이거는 결국에는 출퇴근의 필요성 때문에 사긴 했지만 아니 타고 좀 댕기다 보니까는 짧은 거리인데도 뭔가 재미있어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있어, 주행에서 오는 즐거움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예전에 타던 친구, 예전에 타던 애 아니고 나보다 좀 더 일찍 입문해서 R3 타다가 접고 그냥 출퇴근용으로 MX만 타는 친구 따라서 같이 울산에서 간절곶도 가보고, 간절곶이 가까워요. 부산하고 울산 사이이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가보고. 어우 야 이거 뭐냐, 나중에 올 때 저기 한번 들려볼까? 오우 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륜차 운전의 즐거움이란 걸 알게 됐어요. 제 속도 좀 내면은 나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렇게 맞춰주는 건가 자기 원래 운전이 저 정도인가 모르겠네. 나는 비켜가려고 하면은 지금 옆으로 빠져서 비켜줄 의향이 있는데 내가 속도를 한번 잘 내볼까? 따라오나? 내가 생각에는 왠지 맞아, 속도 맞춘다고 지금 저러는 것 같아. 어디 끝에 세울만한 데 없나? 근데 내가 또 섰다고 하긴 또 좀 아쉽단 말이죠. 같이 주행하는 범위 내에서 좀 비켜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예 거리를 안 좁히고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니까 내가 뭐 비켜줄 방법이 없네, 안전히 세우지 않는 이상. 뒤에 따라오는 차들은 아마 딱 봐도 트럭이라든지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들이라 엄청 답답할 것 같은데 앞에서 유유자적 여행을 즐기는 놈 따라올라 그러면 얼마나 속 복장이 터지겠어. 안 그래도 일요일에 말이야. 매뉴얼 바이크 했으면 벌써 시야에서 사라지고도 남았겠죠? 이런 거는 좀 단점이다. 내가 아예 그냥 남들 신경 안 쓰고 혼자 다니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약간이라도 신경이라도 쓰는 순간 내가 뭔가 해줄 수가 없다. 방해가 될 뿐이지. 그리고 여기는 길 좁아서 사실 내가 끝으로 붙고 옆으로 지나가라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차는 얘를 지나가려 그러면은 조수석 쪽으로 오토바이를 보낸 상태에서 지나가야 되니까 차 폭방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보다 많이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은 차들을 움찔움찔 하겠지. 나는 계속 불안하게 끝으로 차선 밟으면서 달려야 되고 아주 좋지 않아. 아니 근데 생각보다 진짜 더럽게 멀다. 1시간 거리인데 주행하는 게 너무 편안해서 그런가? 아저씨들 좀만 힘내나. 5km만 가면 도착이야. 그동안 계속 따라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 아저씨는 지금 또 보면은 속도를 막 그렇게 가까이 안 달라붙은 거 보면 그냥 원래 저 아저씨 주행 습관이 저런지도 모르겠어요. 우와 시골이라고 기름값 개 비싼 거 봐. 농협주소의 품질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저기서 주유를 하든가 해야겠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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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야 준법 그런 거 없어 씨발놈들아. 왜 그러냐면은 이런 데는 뭐 몰라 씨발 그냥 줘까. 야 어쨌든 나는 양아치니까. 차량 통행이 없을 때에는 눈치껏 알아서 해라. 양아치 본성 나와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시야에서 사주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 기부띠. 철딱 비지걸로 저걸 피할 수가 없었다. 여기 뭐 고속도로에서 편입되는 구간인가? 이거 봐라. 우와, 저 아저씨 여기서 유턴을 하네? 아니, 나는 이제 이거 봐라 한 거는 길이 얼은 것 같아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편입되는 구간이구나. 신기하네. 근데 저 아저씨 유턴하는 거는 보지도 못했어. 이게 딱 봐도 밑에 지금 강 같은 건지 뭔지 다리로 돼 있고 길바닥에 차차한 게 얼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딱 봐도. 그래가지고 와 이거 잘못하면 훅 가겠는데 싶어서 이것 봐라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굳이 세워야 하나? 굳이 세울 필요 없어 보이죠? 이럴 때는 그냥 스무스하게 갑시다. 김오띠 김기모띠. 무인 판매장 보리건빵 돈은 돈통에 넣어주세요. 이야 저런 게 있었어? 나중에 가는 길에 들러봐야겠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있죠? 강아지가 건빵 사들고 가야지. 저 아저씨가 빠를까요? 내가 빠를까요? 우회전이구만. 근데 보리 건빵을 저렇게 놔두면 막 상하거나 하진 않나? 아니면 매일 와서 관리를 하나? 너무 궁금한데. 와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양심에 맡기는 판매를 하다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건 있어요.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훔쳐가긴 해. 근데 저런 거는 왠지 막 그 노양심? 양심 없이 막 가져갈 것 같아. 나는 그냥 가서 가격 보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 정말 괜찮다 싶으면 사고, 아니면은 그냥 가야지. 당연히 저거 하는 사람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저렇게 해놨을 거고. 어우 뭐래. 거의 다 와가요. 와 짬뽕 하나 먹기 힘들다 이래 갔는데 설마 문 닫진 않았겠지? 아 그럼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춥기도 춥고. 야 이거 오늘 발이 끝나고 집에 가도 17,000원 안되겠다. 허허. 석양 아름다운 우와배. 아우 야 날아간다. 여기구나. 길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놔서. 이쪽 길은 처음 와보네. 앞으로 MX 타고 1시간, 편도 1시간 거리 발이나 안 하는 걸로. 여름이나 이럴 땐 모르겠는데 겨울에는 너무나 끔찍하구만요. 따라따따따 따라따따따. 택시 아저씨 안 걸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따라따따따. 어우 다리는 무서워. 다리 위는 진짜 조심해야 돼. 제가 예전에 출퇴근할 때
다리 위에서 블랙아이스 그냥 다리 위에 코팅이 돼 있었어요. 그냥 다리 위를 블랙아이스로 시공을 한 것 같아. 거기에 한번 대차게 깔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저속이고 이래서 다행이었지.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 택시가 따라온 것도 몰랐었네. 쏘리. 어쨌든 비켜줬잖아. 요 정도면 양심 지켰지? 야, 짜장면 하나 먹기 진짜 힘들다. 제발. 제발. 여기도 꼬막짬뽕이 있어. 하지만 내가 찍은 곳은 여기가 아니지. 여기 혹시 예전에 친구랑 같이 와본 적이 있나? 왠지 안 와본 곳 같기도 하고요. 디무디. 저기는 교차로 쪽이니까 약간 이런 데 세워야겠지. 도착.